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보내야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무한하고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올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지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나이 듦의 지혜를 통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첫 번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 그 자체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평생 불안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돈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돈은 안전과 자유를 위한 도구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가요? 아니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었던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끝없는 욕망의 늪으로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지혜, 허영심으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 허영심의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은 결국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입니다. 젊을 때 그토록 신경 쓰던 것들이 결국 아무 의미 없었다는 깨달음. 이제는 남들이 아닌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값비싼 브랜드 제품, 화려한 장식품, 과시적인 소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가요? 쇼펜하우어는 허영심은 우리 지갑을 비우고 마음을 텅 비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리워할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순간들일까요? 아니면 진정 내 마음이 평온했던 시간들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것을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적 자유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지혜, 마음의 평온에 투자하기. 세 번째, 마음의 평온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소소한 여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에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좋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질 좋은 음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음악을 듣는 것, 자연 속에서 걷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사치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이런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정원을 즐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 나이 들어가며 해야 할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지혜. 인간관계의 질적 전환. 네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돈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모임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시간이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사회적 성공의 지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측정되는 것임을.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혼자일 때도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 의무적인 만남, 피상적인 대화,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진정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런 관계를 더욱 깊게 가꾸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현명한 인간관계 전략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명확한 기준을 갖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시간의 소중함. 다섯 번째,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할 때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입니다.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운전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복잡한 업무는 간소화하고 핵심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 모든 선택들은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할 것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낸 것일까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그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더욱 의도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 과거로부터의 해방. 여섯 번째, 마음을 과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은 현재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는 현재를 과거의 인질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 이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놓친 기회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쌓인 경험들, 기억들, 후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7번째 지혜, 욕망의 역설. 7번째, 적게 바라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은 더 충만해집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 순간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욕망의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적게 바랄수록 더 만족스러워진다는 진리.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얻어도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고 더 큰 욕망이 생겨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8번째 지혜, 고독의 가치. 8번째, 건강한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만남입니다. 이 구별을 아는 것 자체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은 창조성을 기르고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작품과 철학적 사유들이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건강한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 이는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지혜, 일상의 소확행. 9번째,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큰 행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속에 진짜 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 인사,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큰 성공, 특별한 사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의 축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비 오는 날의 고요함, 꽃향기, 새 소리, 따뜻한
침대,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기술입니다. 큰 행복은 가끔씩만 찾아오지만 작은 기쁨들은 매일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10번째 지혜. 지혜로운 체념. 지혜로운 체념을 배우십시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큰 자유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변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십시오.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체념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간 시간, 타고난 한계, 세상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반응, 나의 마음가짐. 이것들은 온전히 우리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체념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쟁을 치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체념의 핵심입니다. 샵샵 클로징. 삶의 정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돈을 수단으로 보고 허영심을 버리며 마음의 평온에 투자하십시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적게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건강한 고독을 받아들이고 작은 기쁨을 찾으며 지혜로운 체념을 배우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 더 크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간이 아니라 정제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조각상을 완성하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가며 진정한 자신을 조각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이런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평온이 여러분의 마지막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복잡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순함 속의 깊이, 고요함 속의 충만함, 체념 속의 자유.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나이 듦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함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보내야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무한하고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올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지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나이 듦의 지혜를 통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첫 번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 그 자체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평생 불안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돈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돈은 안전과 자유를 위한 도구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가요? 아니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었던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끝없는 욕망의 늪으로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지혜, 허영심으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 허영심의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은 결국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입니다. 젊을 때 그토록 신경 쓰던 것들이 결국 아무 의미 없었다는 깨달음. 이제는 남들이 아닌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값비싼 브랜드 제품, 화려한 장식품, 과시적인 소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가요? 쇼펜하우어는 허영심은 우리 지갑을 비우고 마음을 텅 비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리워할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순간들일까요? 아니면 진정 내 마음이 평온했던 시간들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것을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적 자유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지혜, 마음의 평온에 투자하기. 세 번째, 마음의 평온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소소한 여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에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좋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제일 좋은 음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음악을 듣는 것, 자연 속에서 걷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사치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이런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정원을 즐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 나이 들어가며 해야 할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지혜, 인간관계의 질적 전환. 네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돈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모임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시간이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사회적 성공의 지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측정되는 것임을.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혼자일 때도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 의무적인 만남, 피상적인 대화,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진정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런 관계를 더욱 깊게 가꾸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현명한 인간관계 전략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명확한 기준을 갖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시간의 소중함. 다섯 번째,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할 때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입니다.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운전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복잡한 업무는 간소화하고 핵심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 모든 선택들은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할 것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낸 것일까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그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더욱 의도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 과거로부터의 해방. 여섯 번째, 마음을 과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은 현재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는 현재를 과거의 인질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 이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놓친 기회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쌓인 경험들, 기억들, 후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 욕망의 역설. 일곱 번째, 적게 바라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은 더 충만해집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 순간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욕망의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적게 바랄수록 더 만족스러워진다는 진리.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얻어도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고 더 큰 욕망이 생겨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8번째 지혜, 고독의 가치. 8번째, 건강한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만남입니다. 이 구별을 아는 것 자체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은 창조성을 기르고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작품과 철학적 사유들이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건강한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 이는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지혜, 일상의 소확행. 9번째,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큰 행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속에 진짜 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 인사,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큰 성공, 특별한 사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의 축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비 오는 날의 고요함, 꽃향기, 새 소리, 따뜻한 침대,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기술입니다. 큰 행복은 가끔씩만 찾아오지만 작은 기쁨들은 매일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10번째 지혜, 지혜로운 체념. 지혜로운 체념을 배우십시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큰 자유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변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십시오.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체념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간 시간, 타고난 한계, 세상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반응, 나의 마음가짐, 이것들은 온전히 우리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체념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쟁을 치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체념의 핵심입니다. 샵샵 클로징 삶의 정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돈을 수단으로 보고 허영심을 버리며 마음의 평온에 투자하십시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적게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건강한 고독을 받아들이고 작은 기쁨을 찾으며 지혜로운 체념을 배우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 더 크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간이 아니라 정제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조각상을 완성하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가며 진정한 자신을 조각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이런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평온이 여러분의 마지막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복잡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순함 속의 깊이, 고요함 속의 충만함, 체념 속의 자유.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나이 들매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함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